안녕하세요. 그러면 챕터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5조를 보겠습니다. 5조. 5조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너무나 유명한 조항이고, 비단 여기에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서 이제 활용이 되죠. 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우리가 4조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를 쭉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호법이기에 이것의 보호법익은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다. 프라이버시와 경찰 간의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Search and Seizure의 대척점에는 보호법익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있다라는 거죠. 프라이버시.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말하는 self incrimination, privilege against self incrimination,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 이 부분은 핵심은 이 부분이 어떤 보호법익은 신체의 자유예요, 여러분. 막 때리면서 불리한 진술을 막 뽑아내는 이런 신체의 자유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 그래서 reasonable expectation, 프라이버시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search and seizure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생각이 나는데 NCB 문제 하나를 소개하면은 지금 멀리서 경찰관이 이제 어떤 범죄 현장을 이제 만안경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만안경으로. 그러면서 이제 무전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그 범인들의 인상착의. 그래서 레드 카다, 레드 픽업 트럭이다. 빨간색 픽업 트럭이다. 그럼 남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인상착의는 어떻고 한 사람의 인상착의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주변의 퍼트롤카한테 이제 연락을 해줘요. 본인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못 가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퍼트롤카 한 대가 이제 그 현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블록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그 인상착의의 어떤 차 레드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가지고 이제 스탑을 시켰어요. 아니, 쫓아가는 중에 그 레드카가 갑자기 서요. 먼저 쓴 다음에 한 여자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요. 또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 차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차는 또 이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 한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쫓아가고 또 그 경찰관 하나의 차는 그 차를 이제 쫓아가서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그 차 레드카를 스탑시켜가지고 보니까는 한 남자가 있어요. 남자. 그 인상착의에 맞는 남자를 이제 체포하고 차도 다 뒤지고 뭐 마약도 다 뺏었겠죠. 근데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여자가 이제 경찰관이 쫓아가니까 경찰이 쫓아오는데 걸음을 굉장히 빨리 걸어가요. 그러면서 뭐 손에 든 지갑에 든 거를 어디에 던져버려요. 옆에다 던져버리고 또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경찰관 그 여자를 가가지고 체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버려진 그 물건도 이제 압수를 했는데 그 물건이 마약이었더라. 나코틱이었더라. 이랬을 때 그 나코틱을 이 여자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여자는 이제 오브젝션을 했겠죠. 쓰지 말라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프라버블 코즈가 생긴 것은 세 개예요. 처음에 만안경으로 봤으니까는 레드 카, 그 다음에 두 남자의 인상착의, 그 두 사람 세 개, 두 사람하고 레드 카, 여기에 프라버블 코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중간에 여자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는 프라버블 코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자가 한 사람이 사라지고 지금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카를 세우고 그 레드카에 있는 또 다른 한 남자를 체포한 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관련 증거도.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걸어가는데 이 여자는 최소한 그 레드카에 있었기 때문에 reasonable suspicion, 마약 범죄나 이런 거에 관련됐다는 reasonable suspicion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중간에 라이드가 누가 태워준 그런 일반 사람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 리저너블 서스피션 정도는 있잖아. 거기서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체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체포라는 것은 probable cause가 있어야 가는 거지. reasonable suspicion 정도 가지고 스탑을 시켜놓고 어디를 가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서 물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됐다라는 probable cause가 있으면 그때 체포를 해서 체포를 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도 압수를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probable cause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갖고 있던 나코틱은 서스테인이 되는 거죠. 어브젝션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깬 거예요. 네. 프라이버시를 깰 수 있는 그 체포의 체포도 어떤 우리 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어떤 경찰관이 침해하는 거 아니겠어?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건데 체포, 어레스트 했다라는 것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깨버리는 거죠. 그걸 깨려면 깰 만한 드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범죄를 일으켰다는 충분한 범인이라는 충분한 어떤 개연성, 프라블 코즈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불법 체포가 되고 그와 관련된 수집한 증거도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논의가 돼야 하는 이제 프리빌리지 어게인스트 셀프 인크리미네이션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인데 이것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자유, 때리면서 이런 것을 진술을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5조를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조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조항은 2조항이죠. 2조항. 이제 그랜드 주어리도 여기에 나와 있죠. 네, 그랜드 주어리 뭐 어떠한 사람도 앤서에 의해서 관계될 수 없다. 붙잡히지 앤서하도록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 살인 그 밖에 아주 중범죄 이런 것들이 뭐 프레젠 또 인다이먼 기소나 기소고 이건 뭐 고소라고 하죠. 고소. 똑같은 내용이죠. 네. 고소나 기소 없다면 그랜드 주어리에 어떤 기소가 없다면 그러니까 아주 중범죄들은 헌법에서 그랜드 주어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 캐피탈은 사형이잖아요. 사형. 살인 또는 그 밖에 인페머스 아주 악명 높은 범죄, 중범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랜드 주어리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이제 예외적인 거고, 전시 상황에 있는 네이버 또 풀스 이런 것들은 예외다 이거죠. 예외.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더블 제포디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 더블 제포디. 이것도 우리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더블 제포디. 쉘 어느 펄슨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same offense를 same offense로 인해서 2번 위험에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생명이라든지 팔다리가 잘라지는 어떤 그러잖아요. 이러한 위험에 2번 처해서는 안 된다. 뭐 구속 같은 거죠. 이런 위험은 언제 생기겠어요? 이 크리미널 케이스에서. 이 증인의 이 증인이라든지 주어리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들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돼요. 가장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이 벤치 트라이얼, 주어리 트라이얼이 아니라 단순 트라이얼, 판사님이 할 때는 이 증인의 한마디에 이 결과가 좌우가 돼요. 현실 세계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증인이 있었다. 범죄라는 것은 아무도 없었을 때 하는 건데 그걸 본 사람이 있었다. 그럼 결정적인 거라고요. 증인이 선서했을 때 어떤 제포디가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고 주어리 트라이얼에서는 주어리들이 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잖아.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선수하고 앉았을 때 가장 어려움을 이제 느끼는데 저러한 위험을 2번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위험이 굉장히 압박감을 미쳐버릴 정도의 압박감을 줘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요. 요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요되지 말아야 된다. 애니 크리미널 케이스에서 이게 우리 크리미널 케이스예요. witness against himself예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라고 강요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이라는 제목으로 달지만 헌법 규정에는 witness against himself로 나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셨죠? witness against himself로. 자기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도록 강요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 이게 이제 딱 맞는 거죠. 강요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강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백이겠죠.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백인데 이 자백은 좋다 이거예요. 강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강요. 아셨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취지는 옛날 고문이잖아요. 고문. 옛날에 이런 형사 절차가 있었나요, 여러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주리를 틀어라. 불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이게 동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멀쩡한 사람은 잡아다가 강제로 이렇게 자백시키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게 보호법익은 신체의 자유예요. 신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자백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지. 자백은 해도 돼요. 사실 이 자백만큼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또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자백. 범죄 현장에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피의자잖아요. 디펜던트 말고 누가 그걸 제일 잘 알겠어요? 빅팀도 잘 알겠지만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미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이 디펜던트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네. 그러니까는 디펜던트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자백,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자백인데 이런 자백을 뽑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자백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강제로 때리면서 강요하지 말라. 자백은 좋아요. 받아내는 거는 좋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을 자백을 받으려고 때리면서 강요하지 말라.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 핵심 보호법익은 신체의 자유라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 아셨죠? 자백 자체는 좋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갖다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백을 얻기 위해서 때리지 말라. 때리면서 자백을 뽑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듀 프로세스 조항,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에 대한 이제 듀 프로세스 조항이 이제 5조에 나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킹 조항, 공공수용, 이 조항도 5조에 나와 있다는 거 참조로, 3조로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 강제로 자백을 뽑지 말아라. 자백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를 동원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있어 왔는데, 이제 획기적인 이제 판결을 US 수프림 코르트 판사님이 내린 거죠. 요것을 이러한 이제 관례나 관습을 딱 근절시키는 획기적인 판결을 US 수프림 코르트 판사님이 드디어 해서 이게 이제 유명한 미란다 워닝이죠. 세계 각국이 이제 다 갖다 쓰는 거죠. 요거를 우리도 이제 갖다 쓰는 거죠. 너무 좋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미란다 워닝 내용이 뭐예요?
이 미란다 워닝을 이제 주어지는 경우는 커스터디얼 인테로게이션 상황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